네,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산업안전지도사 2021년 2차 기출해설 그 논술형 할 차례인데 제가 이제 21년도 단답형 설명을 드리면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 다잡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 탄성한도를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은 탄성한도로 해놓고 비례한도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탄성한도가 요 정도다 라고 보면은 비례한도가 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허용한도, 허용 응력 그리고 사용 응력을 그 설명을 드리면서 허용 응력은 탄성한도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탄성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 탄소를 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일단은 탄성을 약간 잃기 때문에 그 연구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항복점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좀 양해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를 비례한도라고 계속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자, 다시 한번 이어서 자 6번 차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 전이죠. 시작 전에 관리 감독자가 확인할 점검 사항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첫 줄째이기는 해요. 첫 줄째이기는 하는데 이게 보통 별표 3 어디에 있는 별표 3이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 안에 있는 별표 3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8가지 정도 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의 매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어떻게 작업을 준비하고 또 작업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게 서면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수립되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라고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게 다른 용어였는데 요게 이제 개정이 됐죠.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용접 불티 그리고 비산 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도 해야 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이것도 개정됐었죠. 그리고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에 대한 비상 조치 여부까지 5가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보통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개정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그 규정에 대한 내용 241조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화재 위험 작업 시의 준수 사항이에요. 작업 시 요것도 참고용어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라블라 내용이 써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강의 노트라 그래서 제가 기출해설 그 강의 자료라고 해서 그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놨죠. 나의 강의실에. 그래서 요거를 같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개정된 내용이 좀 있기는 하는데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걸 연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법제처 들어가 가지고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검색을 요 문구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제 블라블라 쓰고 검색을 누르면 요 항목이 뜨는데 각 조마다 5가지 아이콘 중에 하나에서 2개 정도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례, 연역, 위임행정규칙, 그 규제, 생활법령을 줄여서 판연행규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연역을 클릭을 했다. 법제처에서. 그러면은 요게 요런 식으로 개정이 됐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한번 참고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목이 개정됐어요. 2019년도 12월 26일 날 어떻게 개정이 됐나 봤더니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A의 용접 등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화재 위험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조금 더 폭넓어졌죠. 그죠? 그리고 1번은 똑같고 2번 부분에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라는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업주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상당히 폭넓어졌죠. 과거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가연성이 있는 건축물 내부로 한정을 지었다면은 요거는 그냥 가연성 물질이 있는 어느 곳이든 있는 장소로 개정이 됐습니다. 요건 2017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3번에 있는 내용에서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서 여기에서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로 개정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인화성 액체에서 가연성 물질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번에 어디 있습니까? 인화성 가스 이것도 있죠. 그렇죠. 인화성 가스에 대한 내용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화성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서 하나 추가돼서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이라고 가스도 추가가 됐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에 제2항목 뭐 블라블라블라 해당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3번, 4번 신설됐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거나 보통 이제 뭐가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개정되거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왜 이렇게 바뀌었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넘어가서 자 6번 다시 돌아와서 산업안전보건기준 관련된 내용이 이 5가지가 있는데 과연 과거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별표 3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3에 2016년, 17년, 19년, 20년 그리고 21년, 뭐 22년, 23년, 24년 아마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 3에 해당하는 18가지 항목은 몽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016년에는 구내 운반 차 작업의 작업 시작 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소 작업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019년에는 공기 압축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020년에는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 어쩌저쩌고 블라블라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게재하시오. 대부분 단답형, 논술형, 단답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논술형도 나오죠. 2021년도에도 나왔고 2019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요걸 어떻게 내가 썰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죠? 자, 넘어가서 7번 지게차 재해 방지 대책 쭉 방호장치 5가지를 쓰고 각 장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우리가 방호장치에 관한 문제는 거의 해마다 나오죠. 그게 지게차가 아니라 다른 거 일지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해라는 표현을 썼고 요 내용은 규칙 179조에서 183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게차에 대한 내용은 전조등 등의 설치, 전조등, 후미등 포함된 거죠. 그죠? 그리고 헤드가드, 백레스트, 팔레트, 그리고 좌석 안전띠 등의 착용 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조등 따로 쓰고 후미등을 2번으로 쓰고 팔레트를 빼더라도 오답 처리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칙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를 이제 암기한다. 또 뭐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기계적인 어떤 방호장치 혹은 용어에 대한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보면서 조금 이해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전조등입니다. 지게차가 이렇게 생겼죠. 지게차. 우리가 흔히 보는 지게차에 대한 내용인데 전조등은 보통 요거를 말해요. 헤드라이트, 그죠? 전조등. 그리고 후미등은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드가드 뒤에 붙어 있거나, 그죠? 후미등은 아니면은 이렇게 본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상세 내용이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논술형이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1번 사업주는, 자,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이 또 붙어요.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그죠? 낮 시간 동안 뭐 야외라든지 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단서가 붙긴 했네요. 그죠? 그리고 2번 사업주는 또 사업주네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모를 만한 게 경광등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요거 차 후진할 때 왜 그 사이렌 이렇게 돌아가듯이 경찰차나 우리가 앰뷸런스 같은 게 뭐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요런 거를 경광등이라고 하고 여기는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빨간색도 있죠. 그죠? 그래서 후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기 그 지게차 후방에 그 뭐지 그 후방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후방 감지기는 조금 다른 건데 여기에 이제 나가 붙었기 때문에 또는이죠. 또는 나가 붙었기는 하지만은 후방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보자면 후방에 어떤 위험물이라든지 어떤 고정된 물체가 있을 때 우리 차 후진할 때 뒤로 후진하다 보면은 그 어떻게 돼요? 띠띠띠띠띠띠띠 이런 소리 나죠? 그런 게 후방 감지기예요. 그리고 좀 좋은 거는 이제 후방에 몇 미터 정도 여유 공간이 있다. 그래서 뭐 6, 5, 4, 3 이렇게 수치가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그게 후방 감지기를 말해요. 정확히는 후방 카메라라고는 조금 구분이 좀 되긴 하죠. 그죠? 그리고 자, 두 번째 헤드가드 설명드립니다. 헤드가드는 요거를 말해요. 뚜껑. 그죠? 뚜껑입니다. 근데 요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 현장 가보면은, 요거를 분리가 가능하거든. 분리해서 쓰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해요. 이제 한번 봅니다. 사업주는 또 사업주가 붙었네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해서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단수 조항이 붙었지만 거꾸로 말을 하자면은 화물의 낙하가 있어서 운전자가 다쳤어. 재해가 일어났어.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떼도 되기는 하는데 사고 나면 사업주 책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강도는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1번부터 3번까지가 요건 별표 3개 칠게요. 요걸로도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 몇 배? 2배 값을 하고 4톤이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 강도를 그리고 등분포 정하중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등분포 정하중은 뭐냐면 그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그 하중이 강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하중 강하는 거 있죠. 그거를 등분포 정하중이라고 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16cm. 요게 뭐냐면 요렇게 이제 그 헤드가드가 이 뚜껑이 막혀져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철망처럼 요런 식으로 뚫려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뚫려져 있는 것도 있어. 시야를 안 가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이 폭이 몇 센치? 16cm. 그죠? 16cm 미만이어야 돼요. 너무 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한 요렇게만 막혀져 있어. 한 30cm야 여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그리고 지금 한국산업표준에서의 높이 기준은 뭐냐면 좌승식, 앉는 거 있죠? 이게 좌승식이잖아, 좌승식. 앉아서 운전하는 지게차인 경우에는 좌석 기준점, 어디 갔어? 요 좌석, 앉는 자세 있죠? 자세, 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몇 밀리미터? 903mm인데 요거는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입승식, 서서 하는 것도 있거든. 서서 운전하는 조종 플랫폼에서 발판이 되겠지. 발판. 사진 안 가져왔나? 안 가져왔네. 서서 운전하는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발판에서부터 1880mm. 요거는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키가 커지지 않습니까? 키가 커지면 또 앉은 키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점점 늘어. 그렇기 때문에 수치는 굳이 안 해오셔도 되고 뭐를 남겨하셔야 되냐면은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혹은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어느 정도 높이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산업표준화법, 뭐 요거는 안 쓰더라도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이건 암기하셔야 돼.
이해되시죠? 앉든 서든 그거에 대한 각각의 규정이 있구나, 규칙이 있구나. 그거에 대한 게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네, 됐죠? 자, 그리고 백레스트 갑니다. 백레스트도 상당히 중요하죠.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이것도 사업주네, 그죠?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위험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는 없어도 되는데, 지금 이 가져온 지게차 있죠? 요게 마스트가, 백레스트가 없어. 백레스트가. 백레스트 안 보이죠? 그죠? 백레스트가 뭐냐면 요거 말이에요. 사진 보이시나? 여기 있는 내용을 보입니다. 그죠? 약간 그 그 감옥 창살처럼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있어서 지게차의 파레트에 있는 실려 있는 짐을 이런 식으로 실었을 때, 뒤로 했을 때 이렇게 딱 거치되게끔 백레스트, 그거를 백레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용어는 마스트는 요걸 마스트라 그래요. 요거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이 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댔는데 화물이 쏟아져가지고 운전자가 다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백레스트가. 자, 됐죠? 자, 그리고 팔레트 나옵니다. 팔레트 등이 있는데, 팔레트 등은 사업주는 지게차에 대한 하역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 또는 스키드는 다음 각고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팔레트는 기계 전공이 아닌 분들도 다 팔레트가 뭔지는 알아. 그때 스키드를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비전공자인 분들은 요게 팔레트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뭐 강화 플라스틱도 있고 하죠. 그죠? 그리고 요게 스키드예요. 스키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아래쪽에 거치되고 있는 게 없어. 스키드를 사용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핸드자키라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손으로 하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갑니다. 근데 요거를 밑에를 뚫는 이유 자체가 이게 요 앞쪽이랑 뒤쪽에 바퀴가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파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들어갔을 때 압력을 하면 요게 이렇게 포크가 솟아오르거든. 그게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스키드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시죠? 예전에 제가 그 28살 땐가 9살 땐가 그 강동에 있는 강동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두산 아시죠? 두산 오비 맥주 막 두산 카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주류 창고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상하차 작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 아르바이트를. 그때 이제 이런 스키드나 이런 데다가 이걸 실어. 오늘은 뭐 농협 하나로마트 어디 양재점에 간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뭐 카스 무슨 뭐 박스 뭐 몇 개를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랩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스키드를 사용해서 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동해 가면서 어디에 있는 거 좀 싣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게 스키드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1번 적지 않은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심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사진 잘 보이는가 모릅니다만은 요 하단 부분이 쪼개져 있죠. 그죠? 그리고 나무로 된 게 있는데 이 나무로 된 거 같은 경우에는 막 못이 튀어나와 있거나 막 해요. 썩거나 그런 것들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 좌석 안전띠 착용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가? 사업주가.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사업주였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그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럼 근로자도 착용을 해야 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업주는 착용하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풀어버렸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꼭 안전벨트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자, 내용을 조금 용어를 요번에 한번
좀 자세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면은 자, 일단은 지게차 구조별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게차를 용어를 그냥 싹 다 그냥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자고. 자, 일단 외부 쪽에 포크가 있어요. 포크가 뭡니까? 요걸 말해. 포크. 그죠? 그리고 포크암 요걸 말합니다. 그리고 핑거보드라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말해요. 여기 있는 내용.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백레스트가 없죠? 보입니까? 백레스트 없어 보이죠?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백레스트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겼어. 백레스트가 왜 없냐면 이걸 일부러 손으로 뗐다라기보다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백레스트가 파손이 일어나요. 부러지거나. 왜냐면 계속 이제 짐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싣고 또 이제 이렇게 그 급 제동을 한다. 제동하고는 상관없는데 급 출발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그 어느 정도 무게 이상의 내용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파손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중고 지게차를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백레스트가 없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백레스트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달아드릴게요. 뭐 용접해서 달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레스트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틸트 실린더라고 있어요. 틸트 실린더. 그게 요걸 말해요. 요것도 고장 좀 자주 나는데 틸트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가 그냥 실어서 올리기만 하면 가다가 끽 쓰잖아요. 그러면 짐이 넘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들어서 각도를 이렇게 합니다. 각도를 준단 말이야. 차체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주게 돼요. 그거를 이렇게 기울게 하는 실린더를 말해요. 틸트 실린더. 자, 그리고 리프트 체인 뭐겠어요? 뭐 체인이겠지. 리프트 체인. 그죠? 그리고 마스트 아까 설명했죠? 이게 마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전륜, 후륜 바퀴가 있겠죠. 그리고 전조등, 후미등. 여기는 전조등이 여기 있고 후미등은 사진상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데 후미등 여기 있네요. 후미등. 그죠? 전조등, 후미등 있고 후진 경보장치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카운터 웨이트는 요걸 말해요. 요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실었을 때 뭐 심한 경우에는 뭐 1톤짜리 지게차를 이렇게 그 팔레트를 들어 올렸어. 그러면은 차체가 이게 기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어느 정도 무게가 되어야겠죠. 그걸 카운트 웨이트라고 부르고 헤드가드 우리 공부한 거죠. 헤드가드 이 뚜껑.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유튜버 중에 제가 보는 사람 중에 그 라오스에서 그 정착하는 미스터 문이라는 아저씨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요번에 한 몇 달 전에 지게차를 한 대 샀어. 중고로. 계속 고장 났는데 거기에서 아저씨가 일부러 요거를 떼버리더라고. 왜 떼는지 뭐 답답하니까 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요걸 떼면 안 됩니다. 자, 헤드가드. 그리고 조향 핸들. 내부 쪽으로 가면 조향 핸들이 있겠죠? 핸들. 핸들이네, 여기. 핸들. 그리고 전중 후진 레버. 요게 보통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우리가 이렇게 깜빡이, 우리 그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깜빡이 하듯이 이게 레버가 이 왼쪽에 달려 있거든. 그래서 그게 전진, 후진, 뭐 중립 해가지고 어디 갔어? 전중 후진 레버가 여기 달려 있고 방향 지시 레버라고 해서 여기 보통 오른쪽에 달려 있어요. 와이퍼 닦듯이 방향 지시 하는 거고 인칭 페달이라고 있습니다. 인칭 페달은 뭐냐면 요렇게 이제 그 핸들이 있으면은 왼쪽에 페달, 오른쪽에 페달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종 보통 운전면허 가진 분들은 알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요거는 선생님 요건 브레이크고요. 요건 엑셀이에요. 그건 알겠지. 그죠? 요거를 우리가 클러치 페달이라 부르잖아. 자동차 운전할 때는. 그죠? 요렇듯이 인칭 페달이라고 있어요. 요건 작업 브레이크라고도 부르는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지게차가 쓰고 엑셀 밟으면 전진하든 후진하든 하죠. 근데 인칭 페달을 밟으면 클러치랑 비슷해. 딱 밟고 RPM을 올린단 말이에요. RPM을 올리면은 우리가 짐을 딱 팔레트에 씌웠는데 짐이 꽤 무거워. 잘 안 올라가. 기본 RPM으로. 그럴 때 보통 인칭 페달 밟고 악셀을 누르면 우왕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럴 때 쓰는 게 인칭 페달입니다.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은 설명드렸고 요거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자, 됐죠? 자동차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레프트 레버, 틸트 레버. 야,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 보이는 레버가 세 가지가 보이네요. 근데 레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는데 요렇게 생겨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당기거나 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레프트 레버가 보통 왼쪽에 많이 달려 있어요. 이게 운전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먼저 달려 있는 게 레프트 레버인데 요거는 포크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틸트 레버 같은 경우에는 경사 주는 거. 우리가 아까 틸트 슬린더 공부했었죠? 요거 작동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내리는 거. 자,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좌석이 있겠고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좌석이 있고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요 좌석이 있고 안전벨트 여기 뭐 있겠지. 그죠? 자, 넘어갑니다. 요 정도 했으면 이제 지게차가 어떤 식이구나 라고 하는 거 딱 느낌 올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게차 운전하는 그 면허증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상 해보면 따는 게 별로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그건 일단 건너뛰고. 자, 봅니다. 자, 일단 7번. 지게차 재해 방지 대책 중 방호 장치 5가지를 우리는 썼잖아. 그죠? 그리고 그게 어떤 류의 문제가 거의 매해 나오는지, 거의 매해는 아니고 거의 매해. 자, 2013년 단답형 2번 문제에 방호 조치를 해야 할 위험기계 기구 명심이 각각의 방호 조치에 대해서 기재하시오. 단답형이겠네. 근데 요게 몇 개가 있어. 그거 중에 하나가 지게차입니다. 자, 됐죠? 그리고 2015년, 2년 건너뛰고 2015년에 단답형 3번 문제에 방호 조치를 해야 되는 기계, 기구 6종 및 해당 방호 장치에 대해서 기재하시오.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 절단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게차가 있죠. 그리고 지게차에 대한 방호 장치 5가지 우리 쓸 수 있잖아. 그죠? 그 내용입니다. 2019년에 단답형 3번에는 다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게차에 있어야 하는 장치 명칭과 3가지 설치 기준에 쓰시오. 요게 상황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안전 지도사에서 상황형 문제가 간혹가다 튀어나오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지게차에 앉아있는 운전자가 낙하된 화물에 의해서 다치게 된 재해를 딱 설명해 줬어. 선생님, 지게차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물건이 낙하가 됐대. 화물이 낙하가 돼가지고 운전자가 다쳤대.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었기 때문이야? 요 뭡니까? 요거 헤드 가드. 그죠? 그 문제예요. 헤드 가드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3가지 설치 기준을 쓰래잖아. 뭡니까? 최대 하중의 2배. 가 돼야 되고 강도가 그리고 4톤 이상인 경우에는 4톤까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 간격이 몇 센치? 16cm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좌식 뭐 서서 하는 거든 앉아서 하는 거든 그 높이 기준이 있죠? 그거에 대한 거를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논술형 8번으로 나왔죠. 그죠? 지게차 헤드가드 안전기준 2가지와 헤드가드 또 나왔네. 그죠? 3가지가 있지만 2가지 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거 그냥 쓰면 되겠죠? 뭡니까? 강도는 최대 하중에 2배가 돼야 되고, 4톤은 4톤이고, 그런 거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양중기용 와이어로프 등의 달기구의 안전개수 3가지를 기재하시오. 요건 지게차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와이어로프 달기구 안전개수가 4가지가 있죠. 원래는 4가지가. 뭐가 있었나? 근로자가 직접 탑승하는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몇이 안전 지수가 10이죠. 그죠? 그리고 화물을 직접 하중이 견디는 와이어 로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5인가? 그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많죠. 훅도 있고 리프트 빔도 있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3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4죠.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쓰면 되겠죠. 그 외를 보통 빼면 되니까. 그죠?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게차 헤드가드 문제가 또 나왔구나. 19년, 20년 연달아 나왔구나. 그리고 요거 몇 년도에요? 21년도 문제도 나왔구나.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이거 왜 가져왔지? 이건 별표 3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표 3을 제가 6번 문제에 설명하면서 별표 3 문제가 매번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게차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었어. 별표 3 문제가. 근데 이 별표 3에 18가지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게차도 들어가 있어. 그러면 2023년이든 2024년이든 지게차 작업을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해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별표 3, 군내 운반차, 고소작업대, 공기압축기, 로봇의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그죠? 그리고 2021년도에 또 있었지. 그죠? 그리고 이게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는 모르나 이런 문제 나오겠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기재하시오. 그죠? 아주 쉽습니다. 제동장치, 조종장치 점검해야 되고 하역장치, 유압장치 점검해야 되고 바퀴, 전조등, 후미 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점검하면 됩니다. 자, 딱 지게차를 봤을 때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걸 점검해야 되지? 제가 역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자, 역순? 그래, 좀 탔을 때 난 지게차를 딱 작업이 있어. 그럼 제일 먼저 타이어를 한 번씩 건드려 봐. 타이어. 그죠? 전륜, 후륜. 그죠? 그리고 막상 타서 시동을 건 다음에 우리가 조종을 하기 전에 먼저 포크를 한번 들어 돌려보고 틸트 그 레바를 당겨가지고 유압 장치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 조종도 해봐야지. 깜빡이도 켜보고 등도 후미등 전조등 켜보고 뒤로 후진할 때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런 소리 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죠? 요런 식의 내용을 풀어서 써놓은 것이 요겁니다. 자, 됐죠? 요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많아요. 차량 관련해서 작업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조치해야 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게차 관련된 내용의 그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는 거는 뭐냐면 지게차 관련된 사고가 거의 매 나온다. 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동물류 창고에서 일을 할 때 강동물류 지금도 있을란가 모르겠네. 꽤 컸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일하는 지게차 운전사 아저씨가 내가 그때 28살인가? 27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을 잠시 휴학하고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게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포크를 2개를 안 써. 몇 개를 붙여가지고 파레트를 한 번에 막 몇 개씩 옮겨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운전을 해서 파레트가 이렇게 짐이 이렇게 실어져 있으면 포크를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쑥 가다가 서서히 가서 꽂은 다음에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당길 거 아니야. 그죠? 틸트를. 근데 이분들 운전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 안 서. 그냥 이 속도로 그대로 그냥 꽂아. 그리고 쭉 가가지고 어디에 세우는데 재지도 않아. 이걸 막 자로 잰 듯이 근데 똑바로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괜찮아 내가 전문가야 하다 보면 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점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셨을 때 체킹해 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8번 갑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쉽죠? 그죠? 내가 봤을 때는 논술형에서 이 부분 문제가 제일 쉬웠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내용을 봅니다. 선택형 논술형이고 2018년도에 문제가 비슷한 거 나왔나 보네요. 그리고 132조의 내용입니다. 1번 승객용 엘리베이터, 그죠? 2번 뭡니까?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그럼 또 뭐가 나오겠어요?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오고, 소형 엘리베이터, 소형 화물용,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까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 5가지를 쓰는데. 그리고 각각의 차이점에 대한 거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출 해설이라 그래서 설명하고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2018년도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딱 정확히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좀 폭넓게 나왔어. 자, 봅니다. 2018년 단답형 2번이에요. 과부하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뭡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 비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에 방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둬야 되는 양중기 5종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양중기 5종. 양중기 5종이 뭐가 있습니까? 요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이크 리프트 돌기. 리프트 돌기. 우리가 리프트가 이렇게 있어. 리프트가 있는데 여기 돌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크 리프트 돌기 이렇게 외웠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크에서 이자는 지워야겠지. 그죠? 뭡니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그리고 리프트. 그죠? 그리고 돌은 뭡니까? 곤돌라. 그리고 기는 뭡니까? 승강기. 선생님, 승강기 중에 이 승강기 중에서도 또 종류를 막 나눌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건 요거에 대한 내용들, 승강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죠? 이게 세부 내용이긴 하고 정확하게 뭐 하지는 않는데, 일치하지는 않는데, 요런 유의 문제도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권과 방지 장치는 뭐냐면, 엘리베이터든 아니면 크레인이든, 크레인이 이렇게 훅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달렸는데 이걸 끝까지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이게 여기 다 버리잖아요. 어떤 기계 장치가 있는데 그래서 뭐 망가지거나 혹은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파손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스프링 혹은 유압 장치가 되는 걸 달아가지고 이게 끝까지 올라가다 여기 닿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닿으면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게끔 되는 거예요. 약간 도어 스토퍼처럼 우리가 문이 이렇게 있어. 문이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요거를 문을 이렇게 확 열게 되면은 벽에 꽝 닿아가지고 이 문 손잡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도록 여기에 벽에다가 뭐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문이 이 이상 안 닫히게끔 하는 거 있죠.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요거는 이제 단단하게 혹은 고무로 돼 있기는 한데 끝에가 여기에 이제 닿게 되면은 스프링 장치 혹은 유압 장치로 기계가 딱 멈춰요. 그 이상 상으로 계속 누르고 있어도 안 올라가게끔. 그걸 뭐라 불러요? 권과 방지 장치, 방비 장비라고 부릅니다. 권과 방지 장비. 발음도 안 되냐?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기계의 운동 형태에 따라 요 문제는 2022년에도 그러고 뭐 종종 나오죠. 그죠? 기계 설비의 위험점을 분류할 때 6가지 위험점을 쓰고 각 위험점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요거는 시험 문제 딱 이걸로 지칭된 문제가 나온 적은 한 3번? 2번? 3번? 요 정도밖에 없긴 하는데 요 형태를 가지고 특히 논술형에서 우리가 썰을 풀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번에는 각 위험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래. 그래서 협착, 끼임, 절단, 물림, 접선 물림, 회전, 말림 등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이 보통 2013년과 15년 그리고 22년에도 나왔던 것 같아. 자, 2013년은 기계 운동 형태에 따른 위협점 6가지를 쓰시오. 15년도에는 기계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위험 요소 7가지 쓰시오. 7가지 중에 6가지, 7가지 하나 뭡니까? 눌림 있었죠? 눌림. 요거 하나 추가되는 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협착점, 끼임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협착점은 뭡니까? 기계의 왕복 운동 부분과 고정부가 결합되기 때문에 프레스의 상하형 사이에 손이나 몸을 넣을 경우 발생된다. 상하형. 그죠? 여기에. 이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뭐 보통 이걸 버튼을 누르면은 내려가고, 그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 내려가고, 또 혹은 이걸 비상정지 장치를 이렇게 복부 쪽에 놔두는 경우도 있고 발판 쪽에 놔두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게 작업을 보통 2인 1조로 작업을 한다고 쳤을 때 한 사람은 재료를 넣어,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재료가 완료된 걸 빼. 이러다 보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아까 침에 강동 물류창고에서 뭐 상하차 혹은 배달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2.5톤짜리 트럭이나 혹은 3.5톤이었나? 아무튼 트럭에 파레트로 지게차가 이제 이 그 맥주나 소주 막 이런 거를 잔뜩 싣는다. 매취순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잔뜩 실어. 그러면은 트럭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트럭이. 그죠? 뭐 앞에 이렇게 있을 거고. 한 명은 이 위에 올라가. 그죠? 그리고 한 명은 요 아래에 있어. 그리고 여기에 파레트 혹은
어떤 장치에다가 뭐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배달을 하나로마트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핸드자키 같은 거를 이제 꽂아놔요. 핸드자키를 이렇게 꽂아놔. 그리고 위에서 박스를 하나씩 던져. 툭탁 툭탁 이게 한단 말이야. 거의 기계야 기계.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요걸 할 알바를 뽑은 거야.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어떤 직원분이 이걸 던져.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턱턱 받아가지고 내려놓는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속도가 느리지. 근데 이거를 한 몇 달 하다 보면 굉장히 빨라요. 뭐 하나 팔레트 해치우는데 뭐 일도 아니야. 막 척척척척 해. 근데 받다 보면은 이게 이 뭐라 그래 그 맥주 상자가 어떻게 돼? 맥주 상자가 이게 각도가 잘못돼가지고 잘못 받을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놨어. 근데 이 아저씨는 이게 이걸 내가 뻔히 잘못 받은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 몸이 기계가 돼가지고 그냥 던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에 맞을 뻔한 걸 내가 이렇게 피한 적이 있었거든. 왜 그래요? 한 사람이 쿵착 탁 쿵착 탁 쿵착 탁. 근데 뭔가가 재료가 잘못 얹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하지마 하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스위치 눌러버린다니까. 협착이 일어납니다. 제일 많이 일어나죠, 그죠? 협착이. 자, 그리고 끼임이 있죠. 끼임 봅니다. 끼임 같은 경우에는 기계의 회전 운동을 하는 부분과 고정부가 결합되기 때문에 발생하며 연삭 숫돌과 작업대 사이, 탈수기의 회전체와 몸체 사이, 교반기의 날개와 몸체 사이에 손가락 등이 끼게 된다. 이게 막 회전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손가락이 끼게 되는 혹은 손이 끼게 되는 요 사건을 끼임점, 끼임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절단점 갑니다. 절단점은 보통 날 자체가 날카로워야 돼. 회전 운동 혹은 날카로운 기계의 부분의 자체에서 초래가 되게 된다. 그죠? 우리가 이런 목공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톱날 같은 게 선반에 달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2x4, 4x4 같은 거를 이제 목재를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는데 그걸 손으로 하지 말고 어떤 그 갈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라고 해도 하다가 보면 이 손으로 하는 분들 세고 셌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자체에 손이 베이거나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난다. 그죠? 이것도 띠톱날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를 절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림점은 보통 이제 우리 그 기계 그 정비 혹은 이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물림 굉장히 이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축에 손이나 팔이 맞물려 들어가게 된다. 보통 기어나 롤러 그죠? 그리고 손 접촉되면 일어나게 된다. 여기 기어가 보이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어. 요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손이나 그런 게 뭡니까? 물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접선 물림은 뭡니까? 물림은 물림인데 접선 물림은 뭡니까? 이런 거를 말해요. 자, 일단은 회전하는 운동부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발생인데 V풀리와 벨트 혹은 체인과 스프라켓, 자전거 같은 거, 그죠? 롤러와 평벨트 등의 손이 접촉 시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죠. 덮개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2022년도였나? 그때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서 컨베이어 설명을 할 때 거기서도 좀 종종 일어나요. 접선 물림이 덮개가 제대로 설치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요런데 우리가 이제 손이 요렇게 회전하고 있어. 요렇게 회전하고 있어. 그래서 손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그죠? 접선 물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회전 말림점. 이것도 어렵진 않죠. 회전 말림. 회전하는 물체나 돌기 회전부에 작업봇 등이 말려 들어가서 발생하게 된다. 드릴 기계 종종 일어나죠. 다양한 회전부에서 발생을 한다. 자, 이게 드릴 기계인데 여기에 이제 안 만지면 보통 이 회전 말림이 일어나지는 않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그 실제 공사 현장 가보면은 이제 추우니까 잠바 같은 거 입고 이제 이 끈이 달려 있거나 혹은 이제 너플너플한 거 여기에 만약에 이런 돌기가 있다고 칠게. 돌기가 회전을 해. 이 돌기에 옷 같은 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회전 말림이 일어나 가지고 순식간에 골절 일어납니다. 그거를 회전 말림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술형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결론 쓴다라고 봤을 때 방어의 원리 해가지고 제거, 차단, 격리, 덮어 씌움 그리고 적응이 있죠. 적응은 뭐라고? 교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존 시간에도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요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게 뭐 기계는 많은 요소들이 결합되고 복합적으로 운동하여 작용한다. 이에 안전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각각의 요소는 안전하더라도 별도의 요소는 안전하더라도 복합적으로 뭐 결합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간섭으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인간공학적 배려의 미흡으로 작업자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각으로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그죠? 이런 위험점이 있더라도 이거는 안전해, 이거는 안전해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됐을 때 위험 요소가 또 생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미래지향적으로 쓰셔라. 결론 부분에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2021년까지 또 마쳤네요. 자, 어찌됐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